안녕하세요. 이 책으로는 103쪽에 아미타불 지난번에도 아미타불이었고 그 지난번에도 아미타불이었고 아미타불과 관련된 이야기, 극락세계.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얼마나 세상이 좋으면 신들의 세계보다 인간 세계, 극락은 이게 인간 세계거든요. 그리고 죽어서 가는 세계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그런데 얼마나 좋으면 신들의 세계보다 더 좋다고 할까? 그게 견적이 나오는 얘기인가?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간의 세계가 신들의 세계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법이 마블 영화에 있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마블 캐릭터 중에서 제일 센 건 아이언맨이다. 왜 아이언맨이 세느냐? 지금 당장 능력치로 비교했을 때는 뭐 토르나 헐크나 아이언맨이나 다 비슷비슷한데 100년이 지나면 토르는 신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그 능력치가 증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언맨은 아마 한 진짜 몇십 배에 바뀔 걸. 이번에 지금 오펜하이머 그 영화 개봉한대잖아요. 15일 날 개봉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원자폭탄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뭐 대단한 거였지. 그래서 미국, 일본이 옥새 다 죽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사항전을 하다가 두 방 맞고 이게 인생이구나 이러면서 바로 경기 끝냈지. 근데 그때가 45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벌써 한 70년, 80년 정도 흘렀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원자폭탄은 뭐 엄청나게 바뀌지 않았을까? 몰라.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뭐 몇백 배 정도의 이런 폭발력이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 준비는 끝내놓지 않았을까? 그냥 개뿔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런 걸 알겠어요. 그냥 생각으로 봤을 때, 그죠? 뭐 몇백 배까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몇십 배 이상은 충분히 나오겠지.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토르랑 아이언맨이 1대1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면 100년 뒤 200년이 흐르면 아이언맨을 토르로서는 죽었다 깨나도 못 이긴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인 헐크도 못 이기고 나중에는 아이언맨이 최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들의 세계보다 인간의 세계가 발전했을 때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더라라고 하는 그 얘기가 지금 이 극락의 설정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교는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가 신들의 세계보다 더 대단해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불교에 신이 없느냐? 아니, 불교에도 신이 있다. 불교에 진짜 겁나 많은 신이 있죠. 네가 그 신들을 아느냐? 라고 물어보면 화엄경 양창계를 한번 하면 대천안주주지신, 바산바연 주야신, 뭐 희목공짜리 중생신, 뭐 저거 그래서 39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신중탱화에 보면 신중단에 보면 뭐 104위 해갖고 104명이 나오고 그 쫄들까지 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다 서 있다더라. 왜? 그들은 다 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인간인 부처님이 앉아 계시더라. 이게 이제 불교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신 같은 건 개나 줘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정신 자세죠. 그래서 불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인본주의적인 바탕에서 만들어지고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저것저것 다 필요 없고 가난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과 서로 나누는 그러한 공양과 보시 문화로다가 바꿨고 신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식의 룰을 인간들 안에서의 공덕이라는 개념으로 바꿨고 그리고 인간 세상이 발전하면
이런 걸 보고 사실은 이게 선왕주의가 있고 후왕주의가 있거든요. 중국 이상향에서 보면 선왕주의는 뭐냐면 고대 세계 이상 세계가 있었다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후왕주의는 뭐냐면 미래의 이상 세계가 있다. 전 인류는 대부분 고대 세계에 이상 세계가 있었고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면서 그 가치를 잃어갔다더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도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도 그렇고 뭐 노아의 방주에서 한번 쓸려 나가는 것도 그런 거 그런 식의 뉘앙스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그런 게 주류였었냐면 찰스 다윈이 등장하기 전까지. 다윈이 등장하고 나서 진화론이라는 게 있고 결국 인간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으로 지향해 간다. 완전히 된다는 건 아니고 점점 깎여 간다 라는 개념으로 인지가 바뀌었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 거지 같은 거다 라고 하는 거에 주목한 사람이 프로이드. 그 다음에 진짜 완성된 세상은 미래에 온다. 그래서 자본주의 다음에 사회주의를 얘기했었던 사회진화론의 막스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전부 다윈의 진화론의 어떻게 보면 양자들이죠. 양자들, 뭐 계승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럼 다윈은 의도했느냐? 개뿔이 뭐 의도는 뭔 의도야? 소가 백스텝으로 쥐 밟은 거지. 그냥 갈라파고다스에서 그 새 불이 이렇게 좀 보다가 이러다가 어유 이게 대박 걸렸네 이러면서 원래 그 운 좋은 사람은 그렇게 걸리는 거고 운 나쁜 사람은 뭐 인생 끝나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대에도 후왕주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상 세계는 미래에 있다. 미래에 있다. 그래서 이상 세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과학이 아주 발전한 미래 세계.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기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소가 되고 인간은 그냥 태평하게 살기만 하면 돼. 물론 뭐 편하게 사는 게 과연 옳은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느냐하고 편하게 사느냐하고 어떤 것이 맞느냐. 저는 사실은 힘들어도 가치 있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힘들어도 그게 덜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근데 그냥 뭐 일단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저희 어렸을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이죠. 지금 이 나라만 봤을 때 다른 나라는 뭐 잘 모르겠고 살아본 것도 아니고 잠깐 구경 갔다 온 거니까 우리는 아웃사이더로서 관찰자로서 잠깐 이렇게 본 거고 그 관찰은 극히 일부를 봤으니까 뭘 알겠어. 그죠?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면 진짜 저 어렸을 때 전 국민 땅끄지 에서 시작을 해서 거의 뭐 꽃제비과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날 마지막 유풍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떨어져도 3초 안에 먹으면 괜찮다더라. 그게 이제 마지막 전통으로 꽃제비 전통에서 마지막으로 남한에 남은 거 그렇게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는 거나 이런 거 아니면 뭐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이나 이런 거 보면 참 진짜 생각도 못하던 일이죠. 물을 사 먹는 걸 1980년대에 물을 사 먹는다는 생각 자체를 아무도 못 하고 있었고 생수라고 하는 거를 외국에서는 그런 걸 사 먹는데 그럼 미친 놈들 이런 시절이었었고 별 거지 같은 짓을 다 해요.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그것이 일반에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거는 그때는 일자리 자체가 없었고 지금은 일자리는 있어도 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안 가는 거고 그리고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돈을 주려고 하고 되게 웃기잖아요. 아니 그게 뭐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바뀌었다. 그리고 그게 사회적 가치가 더 우리가 이제 더 문화적인 거라든지 안 그런 과학적인 게 발전해서 나중에 무슨 그냥 주워 들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로봇이 일을 해가지고 뭐 하면 우리는 다 그냥 어느 정도 이상의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게 미래 이상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 이상향. 물론 개인적으로는 웃기지 마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왜 힘드는 거는 저거랑 달라요. 저 뭐야 물질하고 달라.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받는 스트레스보다 지금 스트레스가 훨씬 크다니까. 지금 젊은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먹을 게 더 풍요로워졌고 물질이 더 좋아졌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뭐 맨날 뭐 그냥 기본 반찬으로 먹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발육이 안 돼서 좀 덜 컸지. 그래서 약간 일곱 난장이 같이 된 거지. 백설공주는 못 됐고 그 옆에 일곱 난장이 같이 되는 정도가 됐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 커졌잖아. 그게 이제 종자계량.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있는데 우리가 1차 종자계량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1차로 커졌고 2차 종자계량은 얼굴이 작고 떡대가 큽니다. 그게 서양 사람들에게서 보이던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 20대 애들 보면 얼굴이 상대적으로 작고 등치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여러분보다 키만 컸어.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같은 거 하면 얼굴 대따 크게 나오고, 그래서 실물을 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보다 살이 안 쪘는데요. 그러면 내가 너보다 날씬해. 내가 이렇게 그렇게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얘기 해줄까? 이 극락에 가면 외모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무유호추의 원이라고.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는가 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봐.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 제가 이렇게 딱 뵈니까 여러분들은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는 쪽이었겠지, 그지?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어. 그렇게 그게 정신 건강에 좋은 거야. 그런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이거 외모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돈 갖고도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런 거죠. 예전에 아쇼카 왕 얘기에서도 그게 나오거든요. 아쇼카 왕이 상태가 메롱이어서 후궁들이 같이 이렇게 잠자리 하는 걸 좀 꺼려했다, 뭐 이런. 그 이제 혈통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고 외모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찍는데, 그래서 아니 돈이 있어도 상태가 메롱이면 좀 그렇잖아.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외모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평준화시키고 어느 정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극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게 문제가 됐던가 봐. 근데 물론 뭐 저 같은 사람은 평준화된다고 그건 평준화되지 않는다. 더 미세한 분화를 촉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평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맛있는 거 칠성사이다 배부르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 먹어봤더니 만족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 또 다른 상황들이 전개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예측하지 못하던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평준화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들이 첨예하게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극락 세계에는 외모 평준화. 근데 외모 평준화 나는 약간 손해 볼 것 같은데, 평준화하면. 인생 이런 거야. 이게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법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극락을 못 가잖아. 이거 참. 그래서 공부 평준화도 있어요. 그래서 가둬놓고 공부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 올라오면 이렇게 안으로 들여보내 준다잖아. 그리고 제가 이 극락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극락은 인간 세계가 발전해서 최고점에 이른 곳.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진 상태에서 가장 만족할 만한 합의점이 도출된 곳이 극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발전한 거고, 그 다음에 미래 가치를 염두에 두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 사고. 그리고 그런 식의 생각들이 지금 현재 SF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이제 미래 이상 세계가 있다. 미래를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러니까 파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는 영화들이 있고, 진짜 이상으로 그리는, 대부분 파괴로 그리죠. 왜 파괴로 그릴까? 이상적으로 그리려면 CG가 너무 힘들지. 그냥 파괴로 그리는 게 편치해. 그래서 이제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몇 대목 보여줄 때 약간 발전한 것처럼 보여주고, 그냥 시커먼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면 단가가 좀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거 있어요. 외계인 신봉자들. 요번에도 얼마 전에 미국 청문회에서 뭐 외계인이 있느냐 어쩌냐 해가지고 청문회까지, 야 걔네는 그런 걸 청문회를 해. 그래서 상당히 있는 것처럼 나왔죠. 결과 이렇게 발표된 걸 보면 있는 것처럼 나왔죠. 그러면 네가 봤냐? 이러는데 결정적으로는 본 건 아니었고, 그렇다 카더라. 그것도 아주 유력한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그것까지 했었죠. 아예 그냥 몰라, 그냥 언론에 나온 거야. 언론에 나온 거 내가 뭘 알아, 그런 거를. 그냥 언론에 그렇게. 단지 여러분보다 제가 뉴스를 조금 더 본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그런 정도고. 근데 미국에는 실제로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걔네는 외계인 신봉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계인이 자기를 데려가서, 거기 납치된 놈도 되게 많대잖아. 외계인한테 뭐 납치돼 갖고 뭐 생체 실험을 당했다는 둥, 뭐 미국에 그런 또라이 무진장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또라이는 없어. 우리나라에는 그런 계통은 없거든. 우리는 자기가 신이지. 이런 놈들은 있는데 자기가 신인데 신인데 뭘 베풀 생각은 안 하고 삥을 뜯어. 내가 신인데 그래서 네가 나에게 삥을 이게 뭔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데 나한테 용돈을 달라카네. 아버지가 만수르인데 자꾸 알바하는 사람한테 삥을 뜯어요. 야 이게 뭐야. 신이면 좀 갖다 좀 이렇게 퍼주면 참 좋을 건데 안타깝지. 딱 옛날에 그런 거 생각나는데, 전두환 대통령 그 끝나고 뭐 비자금이 있는데 이게 먹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달러고, 약품 처리를 하면 이게 달러로 돌아오는데 그 약품 값이 없네. 그지 같은 시절에 유행하던 그 사기 있었어요, 사기.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래서 미국에는 그렇게 외계인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기는 한데 그렇게. 그래서 미래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미래 사회가 신들의 세계보다도 더 좋게 발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고, 우리는 저기까지는 못 왔는데 다른 외계에 있는 어떤 세계에는 실제로 거기에 도달한 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 되게 웃기는 거 있잖아. 그 SF 영화 보면 맨날 웃기는 게 외계인이 신공에 오는데 지구에서 뭐 이렇게 막 미사일을 뭐 쏘고 이러면 어떻게 저렇게 하면 격퇴가 돼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설정이거든. 왜? 지구까지 이미 외계인이 왔으면 엄청난 걸 건너서 올 정도의 과학이 있는 거야, 걔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엉겨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이미 시작하면 끝이에요. 근데 영화니까 이제 그런 설정이겠지. 그래서 우리 지구는 발전해도 몇백 년 뒤에나, 그게 몇백 년, 몇천 년 뒤에나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상 세계가 지금 또 다른 우주 속에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설정을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나 좀 그쪽으로 데려가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스위스나 이런 데서 와서 저 아프리카 애한테 나 초청장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 이제 그렇게 뻐꾸기를 날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극락이 그런 다른 세계예요. 이 현재 세계에서가 아니고. 그래서 불교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지구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이렇게 발전해서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게 미륵의 세계입니다. 미륵의 세계, 미륵보살의 세계, 그걸 용화세계라고 하는데,
그리고 극락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다른 공간에 있는 세계. 예, 발전된 인간 세계. 예. 그래서 제가 극락과 관련해서 가장 멋있었던 얘기는 악인만이 극락에 악인이 착한 사람보다 먼저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 그 설정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 일본의 야나기 무네요시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쓴 글에서 나 읽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 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왜 아미타 부처님은 자비롭기 때문에 자비로운 사람은 상태 메롱인 사람을 먼저 구한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복지 이런 거를 내가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반장님은 이거 저 뭐 먹고 살만 하겠네. 이러면 그냥 통 패스 이런다는 거야. 그런데 저기에 진짜 지금 당장 죽게 생긴 사람이 있어. 그럼 그쪽을 먼저 손을 내민다는 거야. 그래서 극락 가려면 악인이 돼야 되나?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극락 가려고 악인이 되는갑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구족하면 하나가 또 논리가 깨져 결국은. 그래서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아미타 부처님이 발전시켜서 장엄한 세계고 그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진 세계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편승만 하면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삼성 본관 있잖아. 그 건물 2개인가 3개인가 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삼성 직원이 되면 거기 안에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건물을 만들어야 되느냐, 불화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내가 거기에 그 직원으로서 소속되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어느 정도 이상은 쓸 수 있겠지. 그런 구조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시험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다음 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극락에 갈 것인가? 105페이지 보면 나무 아미타불, 이게 나무로 된 아미타 부처님이 아니고요.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48가지 원력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십녀망생원이라고 해서 10번만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백중이나 이런 거 기도할 때 어떤 절에 가니까 아미타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극락에 갈 수 있도록 어떤 절에 가면 이제 지장경을 읽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절에 가니까 부모운중경을 읽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의 은혜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많은 절에서는 금강경을 읽죠.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 절에 다녀보시면 뭐 그렇게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이 아미타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돌아가신 분이고 지금 이제 저쪽으로 가야지. 근데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바로 갈 수 있는 분하고 잡혀 있는 분이 있지. 잡혀 있는 분은 빼야지. 그 빼는 데 있어서 지장경이 필요한 거고, 빼는 데 있어서 가는 데는 아미타경이 오히려 나을 것 같고. 금강경은 뭐래요? 금강경은 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경전이에요. 선이나 악 자체가 실제로는 다 실체가 없는 가변적인 거고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센세이 미국 책 중에 많이 팔린 게 그걸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걸 보면 어떤 것이 옳은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해져 있는 가치가 아니고 실제로는 가변적 가치죠. 거기서 얘기하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강경 같은 경우는 그 본질을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선이나 악이라고 할 만한 그 본질 자체는 실제로는 그거보다 높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다른 개념인데 이런 거 설명하면 길어져서 안 돼. 그러니까 바다로 얘기하면 위에서 치는 파도가 있고, 그거는 잔잔할 수도 있고 파도 칠 수도 있고, 하지만 시면에서 흐르는 물은 계속 꾸준한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달리해서 시면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강경.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지장경은 빼는 거, 빼는 거. 그 다음에 아미타경은 보내는 거. 그러니까 쓰는 게 조금씩 다른 거죠. 다 자기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극락행 티켓은 아미타불 10번만 하면 기본 싼 거 준다더라. 제일 싼 거예요, 이거. 이거 제일 싼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예전에 그 타이타닉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비싼 칸 위에 손님 있고, 이제 그지 같은 이제 그런 거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 차등이 있잖아요. 뭐 그 공연 같은 거 보러 가도 그렇잖아요. S석 뭐 이래 가지고 비싼 거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 유럽 같은 데는 자빠져서 봐요. 비싼 거는 이렇게 딱 칸이 있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딱 자빠져가지고 딱 하고. 영화 같은 거 안 봤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꼭 살인 사건 나고 뭐 이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티켓 끊을 수 있는데 내가 살인 당할까봐 내가 그런 거 안 들어가. 뭔 얘기인지 알죠? 뭐 알긴 뭘 알겠어. 서로 다 닭장 같은 데서 보고 있는데 맨 앞에. 야, 내가 저 스페인에 옛날에 이런 얘기 또 해도 될란가 모르겠네. 스페인 내가 진짜 플라멩코인가 뭐 있잖아. 스페인에 그 춤 있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그 사건이 있어요. 내가 그거 저 홈쇼핑 보고 끊어가지고 딴 사람이랑 같이 가기로 해가지고 가는데 또 하필 중차대한 일이 터져가지고 전날 취소했잖아. 그랬더니 거의 다 날라가고, 전날 취소하면 내가 생각해도 거의 다 날리는 게 맞을 거야. 뭐 다 날라간 거예요. 항공요금 뭐 다 날라가고 뭐 30만 원인가 받았어요. 에라이,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추진을 했어. 야, 나도 진짜 의제 한국인이지. 그 추진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 춤 그 구경하는 게 옵션이야, 옵션. 그 뭐 얼마더라? 뭐 40유로인가 얼마. 우리 또 이런 거 세계 테마 기행 이런 것도 딱 또 이렇게 보고 갔잖아. 이걸 또 봐야 되고 뭔가 이렇게 갔더니 자리가 거지 같은 자리를 준 거야, 이놈이. 그래갖고 잘 안 보여 끝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 팀은 단체로 빠진다. 시위로 단체로 빠진다. 나만 나왔어. 자기네들 다 보고 나만 내가 리더가 맞나.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만 못 봐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나서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냐면, 스님은 그거 못 봐서 다시 와야겠다. 이게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나는 뭔가 시위를 하면 다 함께 나오잖아. 그럼 보통 그게 해결이 돼요. 가이드가 다다다 해가지고 자기 수익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접선을 해가지고 바꿔주거든. 나만 자, 나가자. 나 혼자.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얻었지. 어차피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구나. 내가 이 할매들을 믿은 게 잘못이지. 보통 때는 충성스러운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일 때 이렇게 싹. 마치 그 IMF 때를 보는 것과 같지. 은행이 계속 돈 잘 빌려주다가 자금 경색이 왔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 먼저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하면 이게 최하급 기본 그렇게 해서 보험으로 나무아미타불을 10번씩 이렇게 잘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싼 거 끊으면 다 이렇게 누락이나 이런 게 발생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해서 송신스럽게 만들어야 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예전에 했었는데, 야, 이게 비싼 시계는 몇 억짜리도 있고 이래요. 우리는 염주 매니아인데 시계, 남자들은 보통 시계를 많이 하거든요. 아세요? 몇백억짜리도 있어요, 시계가. 그런 시계를 보면 욕심이 나느냐? 팔고 싶지. 욕심은 나는데 약간 다른 방향에서 욕심이 나지. 차고 싶은 게 아니고 저걸 팔면 참 저렴한데. 근데 비싼 시계는 훔쳐가도 못 써요. 쓸 수는 있어. 근데 팔아먹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 안쪽에 다 일련 번호가 다 있어요. 그게 이제 비싼 거. 그러니까 롤렉스는 최고급이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롤렉스 정도는, 물론 뭐 롤렉스도 비싼 거는 최고급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있죠. 누구한테 팔렸고, 그리고 쩌리한테는 팔지도 않아. 진짜 명품은 쩌리한테는 돈 있다고 파는 게 아니야. 제가 하나 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카드 발급도 안 된다. 진짜 좋은 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된다니까. 진짜요. 최고급 카드 있어. 그런 거는, 그러니까는 뭐 내가 낼 수 있어요, 이게 아니야. 사람 봐가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카드 다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굳이 이런 불평등에 항거하는 차원에서 안 하잖아. 이렇게 살아야 정신 건강에 좋아. 자존감 짱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A급 정도가 되면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이 탁 특급 서비스를 해줘요. 그래서 가서 직접 이렇게 탁 맞이합니다. 절에서도 마찬가지야. A급 신도가 되면 주지 스님이 갈 때 밖에까지 나와서 인사해. C급은 가는지도 몰라. 인생 다 그런 거야. 그러면 C급이 A급 대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송신스럽게 해야지. 계속해서 얼쩡거려서 존재감을 키워야지. 뭐 질러서 키울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계속 인공위성 같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이거는 극락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모든 일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있거나 간절함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다 없으면 그냥 뭐 병풍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여백 효과 뭐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기도 싫고 돈도 없고 뭐 어떻게 할 거야? 부지런하지도 않고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만족하게. 인생에 뭐 있나? 김국환 선생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좋겠다. 그래서 이게 티켓인데 문제는 돌아가신 분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나무아미타불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눕혀놓고 그 베드에 이렇게 누워 계실 때 옆에서 아미타불 연부를 해드린다고 옛날에 있었어요. 이게 진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걸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시겠지만 인간의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 오래 가는 게 귀예요. 귀. 예, 그래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 눈이 제일 빨리 갑니다. 그래서 눈 넘어가고 이제 귀가 맨 끝까지 남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모님 돌아가실 때나 말하고 싶으면 귀에다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귀가 제일 감각기관 중에서 마지막에 무너지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부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재지낼 때도 저는 늘상 그렇게 얘기해요. 뭐 백중 때나 이런 때도 이건 제가 설명을 해주거든요. 중간에 할 때 이거는 이런 거 하는 거, 지금 이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할 때는 이제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시면서 산 사람 가족분들이 해주면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의식은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신해 줄 때는 가족이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사상이나 이런 데 숟가락 꽂는 것도 그거는 스님이 하는 게 아니고 재지내고 이런 거 할 때도 그건 그 상주가 해야죠. 맞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대신 할 수 있는 게 있고 대신 안 되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05페이지에 그 그림 있네. 요 그림 얘기나 잠깐만 할까요? 이 사진 얘기나. 부속사 지금 무량수전. 저 불상이도 뭐 얘기할 게 있는데 얘기 안 해야겠다. 귀찮다. 겁나 무성의하지. 이게 유튜브야. 그래서 혼자 이렇게 좌우에 보처보살이 없고 혼자 있는 거는 아미타 부처님이 열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 보처를 두지 않는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독존으로 모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열반하지 않기 때문에 탑도 모시지 않는다. 그래서 부석사나 저 불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 의상계 화엄종 사찰이에요. 똑같아요. 거기 좌우보처 없고, 그 다음에 앞에 극락전 앞에 탑이 없습니다. 근데 불국사 극락전 앞에는 탑 대신에 돼지를 만들어서, 이게 무슨 돼지? 시간 됐어. 그만할 거야.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